저는 매입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꼽고자 하는 게 사람들이 단지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그 집을 과연 갈 거냐라는 문제. 그런데 이 매입 임대는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일단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들여. 그리고 이제 임대로 놓는 거예요. 임대가 안 되는 주택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자 입장이라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관리자가 매입 임대를 했어요. 그 임대료를 놨어. 그럼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할까요? 시세를 다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싸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매입 임대로 해서 임대 공급을 이만큼 하고 있다. 포장하기 가장 좋은 사실 주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야 관리자로 있을 때, 근데 그때 매입 임대 브로커가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물어다 줘요. 그럼 여기에 또 뭔가가 껴 있겠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청약 당첨만큼 어렵다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집들은 매년 만년 빈집이 되어가고 있는 숨은 실태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집들은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질 않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LH의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정책의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걸 주제로 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조회수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서 패스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공부 차원이나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부하기 좋은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조회수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뭐냐면 산꼭대기 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주택들은 실제로 임대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리고 매년 공실률이 높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지 좋은 것만 하고 막 그래서 좀 교통 좋고 막 이런 임대주택에는 막 엄청난 경쟁률을 달하면서 서로 들어가려고 날리면서 결국엔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싼 집으로 가면 되지 왜 안 가느냐. 요즘 젊은이들은 좀 나약하고 좋은 것만 말해.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대학교를 단국대를 나왔거든요.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요. 단국대 앞에 한남동에 지금도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산꼭대기, 저는 진짜 꼭대기에 살아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내려올 때는 좀 편하죠. 근데 단국대가 또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건물도 약간 산 중턱 위쪽에 있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하고 집으로 갈 때 되면 또 등산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근데 왜 거기서 살았냐? 사실 엄청 쌌어요. 임대료가 엄청 쌌습니다. 임대료가 싸고 방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학생으로서는 사실 최적의 조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에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매입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꼽고자 하는 게 사람들이 단지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그 집을 과연 갈 거냐라는 문제.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랑 같이 머물긴 했지만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학교에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로 들어와서 여기서 학교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기숙사가 아니고 그냥 스티로폼을 깔고.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제가 대학생활 때 진짜 학생 운동하면서 스티로폼, 그 두꺼운 스티로폼을 강의실에 깔고 거기서 잤습니다. 매일. 거기서 잠깐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니까 거기서 묵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아니어도 그런 집들은요, 싼 임대료가 나옵니다. 굳이 공공임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복잡하게 뭐 이런저런 조건 따지고 뭐 하느니 그냥 민간임대로 들어가면 해결이 쉽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공공임대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입 임대는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일단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들여요. 그리고 이제 임대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점이 생기죠. 임대가 안 되는 주택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자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관리자가 매입 임대를 했어요. 그 임대료를 놨어. 그럼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할까요? 주변 시세를 막 조사해가지고 할까요? 그럼 이 사람이 전국의 모든 매입 임대 주택의 시세를 다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가 생각보다 싸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얘는 한번 정해놓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 좀 쌌다가 나중에 주변 시세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죠. 공공임대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시세의 탄력성이 없어요. 주변 시세를 물론 조사를 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류의 집, 특히 빌라나 이런 것들은 시세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 위주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함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우리는 매입 임대로 해서 임대 공급을 이만큼 하고 있다. 포장하기 가장 좋은 사실 주택이라는 겁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택이라는 거.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 중에 조금 교통 좋고 자리 좋고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싼 데들은 경쟁률이 엄청 몰리죠. 근데 조금 외지거나 아니면 진짜 이런 뉴스에 나온 것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왜? 주변에 없습니까? 주변에 임대로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싼 주택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산꼭대기 집들을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놓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LH의 돈이 지금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매입할 때 돈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임대 공급의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비용만 나가고 있죠. 이 집 수리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실로 놔두면 또 비용 나갈 거 아닙니까? 이자 나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분양 현장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분양 관리자로 있을 때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매입 임대 브로커가 있습니다. 뭐 직원이 직접 사러 다니는지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브로커들이 물어다 줘요. 그럼 여기에 또 뭔가가 껴있겠죠. 브로커가 껴있어요. 브로커가 뭐냐면 통임대, 통매입할 오피스텔 찾으러 다녀요. 그럼 뭐예요? 잘 팔리는 오피스텔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잘 팔리는데 분양 대행사가 그걸 얘네들한테 매입 임대로 니네 가져가? 이렇게 할 겁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럼 뭐예요? 뭘 사갈까요? 죽어도 안 팔리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죽어도 안 팔리는 오피스텔은 비싸거나 자리가 안 좋거나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매입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싸게 산다라고 하고 가져가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상호작용입니다. 왜? 여기서 살려고 하는 가격이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다 여러분 댓글에 보면 매입임대 싸게 사가지고 막 더 싸게 사야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강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파는 사람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팔아야 그게 거래가 성립이 되지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사러 와요. 저희 현장도 오피스텔이 미분양에 좀 많이 난 현장이 있었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진전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 가격에는 절대 못 팔아. 왜? 손해보니까. 네가 원하는 가격에는 못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데로 가죠. 결국에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대행사, 시행사가 그 오피스텔을 결국에는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비싸게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표면상으로는 싸게 사간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어요. 분양가보다는 싸게 삽니다. 분양가에 70이나 뭐. 근데 실제로 분양가를 높게 해놓고 파니까 안 팔리는 거죠. 시장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실제로는 40%, 50% 선이어야 되는데 한 30% 떨어진 가격에서 사면 서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시세는 한 지금 봤을 때 팔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판매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처하면 분양가의 한
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것과 동일한데, 근데 매입 임대로 팔아버리면 한 30% 선에서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파는 명목이 생기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우리는 분양가의 30%에 샀어, LH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임대를 놔요. 그럼 이런 데가 임대가 적정하게 잘 맞춰질까요? 안 맞춰지는 데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산 가격에 적정 수익률로 임대를 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LH가 계속 손해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시세나 이런 것보다 비쌀 수 있는 거예요. 안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공실, 여러분이 모르는 매입 임대의 공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작년인가 뉴스에 나왔던 게 새 집으로 빈 공실로 있는 임대주택이 10,000채가 넘는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임대, 이런 매입 조건, 이런 것들을 LH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일종의 이런 돈이 뭐예요? 우리 국민의 혈세죠. 물론 이제 LH는 수익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그냥 우리는 숫자 놀이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매입 임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얼마 늘렸다 이런 거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막 임대주택 뭐 몇만 채 공급하겠다. 아주 내세우기는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매입 임대가 임대 역할을 하냐 이거죠. 맨날 임대료는 이런 게 제 역할을 하면 민간 임대 임대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오르면 안 되죠. 근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민간 임대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걸 대표하는 게 바로 산꼭대기 임대라는 거예요. 산꼭대기는 줘도 안 가지는, 여러분 뭐 어떤 물건을 줬을 때 공짜로 준다고 해서 막 무조건 좋아합니까? 절대 아니죠. 효용성이 있어야 공짜로 주고, 그리고 효용성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쓰는 거예요. 공실이란 얘기는 지금 그 효용성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도 하고 좀 더 탄력적인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과 매입 임대에 대한 허상, 아마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임대주택을 얼마를 늘리겠다. 거기에는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꼭대기 주택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숫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대기 주택 3만 채 사가지고 공급하겠다. 숫자로는 좋아요. 제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